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0번째 시간입니다. 수성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100번째가 됐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2편 정도 올리는데요. 네.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200편, 300, 뭐 더 이상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부 한자 낱말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분도 있고, 한자를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아는 글자 이렇게 또 도외시하기도 쉬운데, 저는 우리가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한자씩 배우시고, 또 한자를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뜻이 있는 낱말을 제가 가져오거든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제가 한자로 이 낱말들을 생각하기 전에는 오해했던 낱말, 이 한자를 알므로써 이 글자와 대비시킴으로써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자를 아시는 분들도 이것을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100번째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어떤 옆에 있으면 이 낱말 이야기를 보면 도움이 굉장히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학교 수업에도 물론 성적이 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한테는 뭐 이것까지 안 해도 된다. 초등학생은 잘 모르면서 쓰고 또 순우리말을 쓰고, 중학생쯤 돼서 이제 철이 좀 들 때쯤 내가 쓰고 있는 글자가 하나하나 따져보자, 그러면서 한자를 배우자, 그런 쓰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있으면 한번 보라고 하면 꾸준히 보게 되면 분명히 깨달음이 오고, 그런 젊거나 어린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바로 이렇게 깊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수성. 대구에도 수성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다른 글자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예요. 수성, 지킬수, 이룰성이에요. 지킬수, 이룰성. 아, 이룰성인가? 성을 뜻하는 성성이 아닌가? 아닙니다. 네, 이룰성입니다. 자, 지킨다는 것은 이게 집, 이것은 집이죠. 간머리죠. 간머리. 우리가 간머리를 하면 사람 머리에 서는 갓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만, 집 위에 지붕을 얘기합니다. 지붕.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 꼭대기입니다. 여기에 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간머리다. 왜 간머리라고 하느냐? 집가자에, 이것이 집가이거든요. 집은 집가에 머리로 쓰였다 해서 간머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머리보다는 집면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집면자는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을 뜻한다, 건물을 뜻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디초는 손을 뜻하죠. 네, 손을 뜻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또우도 손을 뜻하고, 또 손톱조도 손을 뜻하고, 물론 뭐 제방변, 또 손수 다 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도 있죠. 이런 글자도 손을 뜻하고, 이런 글자도 손을 뜻하고. 손을 뜻하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뜻하는 글자가 제대로 알면 한자, 제가 생각에는 한 20, 3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손을 뜻합니다. 자, 집을 지키는데 뭔가 손으로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 지키는지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킨다. 내 집을 지킬 때는 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떤 형태로도. 자, 그리고 이룬다 하는 것은, 이룰 성자는 천간무, 천간에 쓰이는 무입니다. 그리고 장정정이다. 이 천간무라는 것은 사실은 창과에, 창입니다. 들고 찌르는 창이에요. 창에 날이 있다. 창에 날을 뜻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천간으로 쓰입니다.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 천간할 때 무술년, 무오년 그렇게 쓸 때 주로 쓰이고, 그 외에는 잘 안 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합쳤다. 이 장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못을 뜻하기도 합니다. 못, 이렇게 치는 못. 그래서 못을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창을 뜻하죠. 창에 날이 붙은 창인데, 창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도구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구로서 못을 박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다. 못을 완전히 박았다. 끝났다. 그래서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이 무슨 말이냐? 수성은 선대가 성취한 것을 이어서 지킨다. 자, 수는 지킨다는 뜻이죠. 성취한 것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 뭔가 없던 것에서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킨다, 뺏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수성, 성성이거든요. 성을 지킨다. 자, 예를 들어서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양만춘 성주가 물리치고 성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 수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수성했다. 양만춘이 이세민으로부터 이세민의 공격에서 안시성을 지켰다. 안시성 수성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을 지키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것을 쓴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이런 글자입니다. 전쟁에서 내 성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전부 이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무사람들이 성취한 것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킨다. 그것이 수성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당태종 아까 뭐 당태종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만춘과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태종은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 정관의 치라 불렸다. 그 치세를 그렇게 했는데 당태종이 이렇게 중국을 이제 천하를 수나라에서 멸망시키고 이제 천하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하한테 방현령하고 위징이라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태종 이세민과 같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천하를 같이 평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자, 창업과 수성이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창업이라는 것은 당을 세웠다는 얘기죠. 물론 당태종은 자기 아버지 태조, 당고조, 뭐 이세연인가요? 뭐 같이 했지만 어쨌든 없던 나라를 중심이 돼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창업이라고 할 수 있죠. 창업,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 자,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졌다 이겼다 싸우면서 결국은 이겨서 했는데 그게 창업의 과정이죠. 자, 이제는 당을 세웠습니다. 천하를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수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려우냐 하니까 방현령은 창업이 더 어렵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싸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창업이 더 어렵다. 이제 세워놨으니까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 것입니다. 방현령은 창업이 어렵다. 위증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이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수성이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태종이 그런 말을 잘 듣고 해서 수성을 잘 했죠. 그래서 정관의 치라는 그런 치세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간혹 가다가 보면 신문에 보면 한자를 갈로 안에 넣어서 수성이라고 해놓고 하고 여기 이 글자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성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수성은 선대가 성취한 것을 이어서 지키는 것이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